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의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지, 열심히의 효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부자에 대한 인터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혹시 특징 같은 거 있다고 보시나요? 기회를 잡는다. 네. 어떤 기회를 잡는 거, 뭔가 예를 들면 중국 시장이, 화장품 시장이 열릴 때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 지금은 안 되잖아요. 네. 그때 잡아야 되는 거고, 뭐 피부과든 뭐 이런 것도, 뭐 모든 영역에서 저는 그게 있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중국 시장이 작아지고 있다면 미중 패권 때문에 이럴 때 미국 시장을 잘 개척하는 분은 또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시도를 했다는 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도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도라는 것은 그 시도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는 거고,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과연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장폴 샤르트르가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버스랑 데스 사이에 C, 선택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뭘 하지 못한다는 거는 내 인생에 운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운이라는 게 작은 변화와 움직임을 운이라 그러는데, 그 운이 없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시도를 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인과의 씨앗을 뿌리는 거야. 시도. 그러니까 인과라는 게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원인에 대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이 시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보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도를 하다 보면 나중 결과적 입장에서 이게 좋은 운이었다, 좋은 기회였다 말하는 거지, 그걸 하지 않고 이게 좋은 기회가 아닐 것 같아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냥 인과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는 거야. 그럼 세상에 뿌리면 세상이 좋은 조건과 환경이라는 연이라는 밭을 받쳐주면, 이 인연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한 인연관계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펼쳐진 인연관계를 미래에서 회상했을 때 이건 운이 좋았다, 이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게 좋은 기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과 계획은 내가 하는 거지만은 결과는 뭐가 만들어준다? 세상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내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없애거나 끊어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3불이죠. 삼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거. 그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시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여러분. 그 무엇이 기본기가 쌓인 상태에서 늘 독서하고 늘 운동하고 늘 명상을 한 10년 상태에서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깨달음을 전제하에 하는 시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부분 열심히 살잖아요. 네, 맞아요. 열심히 살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지. 만약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뭘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의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지, 그렇죠. 열심히의 효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릴 때 너무나 개미와 배짱이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개미처럼 살아야지 게으르게 배짱이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개미처럼 살아도 안 되고 배짱이처럼 살아도 안 돼. 우리는 삶의 방식이 열심히 혹은 게으르거나 두 개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하나의 길이 더 있어. 그게 즐겁고 충실하게의 길이에요. 즐겁고 충실하게 살면, 인생을 즐기며 살다 보면 열심히보다 더 많은 걸 이루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는 애쓰는 거고 S는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원치 않는다? 그런 현실이 펼쳐져요. 세상은 일체유심자거든요. 세상이, 마음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원치 않으면 그 원치 않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즐거우면 하게 된다는 건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거거든요. 그 즐거운 마음이 만든 세상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브라키스토크론이라는 어려운 말인데, 물리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는 건데,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잇는 직선보다 더 빠른 선이 이 A라는 선에서 곡선, 이렇게 곡선의 길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미끄럼틀 길이 있는데, 그 미끄럼틀 길이 인생을 즐기면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게 부의 최단 곡선, 브라키스토크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가지
할 때보다 이 미끄럼틀 타고 즐기면서 내려갈 때 이미 그 사람들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원장님 영상 보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뭐 사람들 대부분 이 말에 되게 공감할 텐데 왜 안 바뀔까요? 참 어떻게 보면 바뀌고 싶어서 저는 본인은 바뀌고 싶다 생각해. 왜냐 그래서 책도 보고 영상도 맞아요. 보겠죠. 맞아요. 근데 못 바꿔 본인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바뀐다는 걸 뭘로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렇죠. 행동 보면 바뀌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동보다 앞서는 게 이 사람의 말이야.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끄는 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야. 생각이죠. 그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난 생각을 못 바꿔. 왜냐? 내가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를 내가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만든다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생각을 떠올릴 뿐이지 생각을 만들 수가 없어. 왜냐? 내가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생각만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생각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슬픈 생각도 떠오르고 내가 하기 싫은 생각도 계속 떠오르게 되면서 거기에 묶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생각에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생각이 하고 싶을 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하기 싫으면 할 수가 없잖아.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앞으로 떠오를 생각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생각의 퀄리티를 조절할 수 없고 네. 생각의 온오프를 조절할 수 없으며 생각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생각은 누가 만드느냐? 생각은 내 마음이 만드는 거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생각의 바탕에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 마음이 바뀌어야지만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면서 너 바뀌었구나라는 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죠?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음은 조금씩 채색되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 거지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내 거라면 쉽게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고 마인드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내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주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간에서 마음이 삼간,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내 행동이 바뀌게 되고 내 행동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조금씩 이 생각이 마음에 각인되면서 마음을 채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1도 정도 바뀌어요. 한 달에 1도 정확해. 한 달에 1도가 바뀌게 되면 1년 지나면 12도가 바뀌어. 그러면 나의 삶의 방향이 이 방향이었으면 12도면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언제 나의 어떤 삶이 바뀌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냐면 90도가 넘어가게 되면 90도와 91도는 방향이 바뀌는 역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91도. 그게 91개월. 연수로 따지면 7년 8개월이에요. 그래서 7년 8개월 동안 여러분이 어떤 계속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한 8년 지나서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사업자로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궁금한 거는 그러면 과거에 원장님이 이제 6살 때 반지하에 사실 정도로 흙수저이셨는데 네. 그때는 삼간, 시간, 공간, 인간이 다 별로였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랬던 분이 지금은 이제 아쿠로 서울 포레스트 시간, 공간, 인간이 훨씬 더 좋은 공간에 있으니까 네네. 지금은 선순환일 텐데 그렇죠. 네. 과거에는 악순환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지금 이 악순환에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텐데 이때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꿔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주변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 마음을 바꾸려면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저는 처음에 엄마한테 그 이야기 들었댔잖아요. 나는 이미 큰 사람이다라는 마음의 관념이 딱 박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미 큰 사람이고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걸 부모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풍요의 무의식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잔인한 이야기이긴 한데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분들은 20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반드시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하지 않으면 부모의 가난의 무의식이 나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면 늘 가난한 생각을 하게 되고 늘 가난한 말과 행동을 하게 돼. 물론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건 정말 좋지만은 그 사랑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 그거는 무의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살이 되면 반드시 4가지 독립을 해야 돼. 물리적으로 독립,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 그리고 관계적으로 독립, 그리고 무의식의 독립.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돈을 안 받아야 되고 관계적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이하잉으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무의식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원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20살 때 독립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20살 때 독립해서 부모님께 이제 물론 이제 포항을 가면서 물리적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돈을 받지 않았고 내가 엄마의 자식이 아니라 이하잉으로 살기 시작했고 그때 무의식을 알면서 무의식의 독립이 이루어진 거죠. 그 떨어졌다 해서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그래서 부모님을 저버렸다 그런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님한테도 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진 부모님께 더 사랑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터뷰할 때 보면 자식께 한마디 하시죠 이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해. 자식에게는 절대로 미안하다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식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미안하다는 무의식이 자식에게 넘어가게 돼. 그러면 자식은 나는 미안해도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미안한 일을 해도 되는 명분과 합리화를 스스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고치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나는 미안한 존재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절대로 미안하다 말하면 안 돼.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저희 어머니 항상 저에게 사랑한다, 뭐 사랑하는 아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 사랑을 표현한 다른 단어들. 그렇죠.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 그 아이가 사랑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 사랑과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내가 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것들 지금까지 어떤 원동력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원장님이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게 아버지는 배를 타셨었고 가끔 오시면 술을 마시면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좀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6살 때 이혼하셨는데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신 거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좋게 표현하시고 하는데 이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도끼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아버지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거의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 약간 네네네. 이것도 약간 상감상불의 연속인 건가요? 아버지는 네. 저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모습을 잘 보여주셨어. 반면교사.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물려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할 분이세요. 상감을 너무 확실하게. 그렇죠. 이렇게 산불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잘 보여주셔가지고 네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에서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 하셨는데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까? 아까 전에 부모와 자식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부분에서는 되게 와닿았는데 네네. 또 다른 이야기 있을까요? 제가 그 포스터에 이렇게 써서 책상에 붙여놓은 문장인데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없는 자가 돼버려서 있는 것도 사라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자가 돼버려서 없는 것도 나타난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없는 것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결핍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그래서 늘 욕망하고 늘 갖고 싶어하고 늘 소유하고 싶어하고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나의 내면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세상은 그 결핍과 함께한 세상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결핍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늘 없는 것만 바라봐.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감사 안 해. 대신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없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마음의 결핍이 더 커지면 세상은 그 결핍과 함께한 세상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있는 것도 사라진 세상을 맞이하게 되고 내가 있는 거에 감사하게 되면 나는 있는 자가 돼서 내 마음의 풍요로움이 커지게 되면 그 풍요와 함께한 세상을 세상에 선물로 주기 때문에 없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원장님 책 나는 나의 20살 가장 존중한다 책을 보면 모닝 리추얼로 아침을 맞이하라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어떻게 하루 시작하세요, 원장님은? 그 모닝 리추얼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아침 습관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으면 그게 리추얼이 되거든요. 의미를 그리고 가치를 담은 나의 습관인데 저는 아침에 3가지를 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불을 개. 이부자리 개는 것. 이부자리 개는 게 작은 성취거든요. 이부자리 개는 사람과 개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있어서 부의 어떤 그런 정도도 차이 난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개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부자리 개므로써 작은 성취를 하나 느껴보고 두 번째는 나의 하영아라는 게 있어. 나의 하영아라는 말이 한번 해보세요. 나의 도윤아. 도윤아. 되게 약간 오글거리는 말인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 말이 주는 울림이 있어요. 왜냐면 나의 하영아라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이 나에게 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게 되면 나는 내 삶이라는 나의 수호천사를 내가 내 백으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감고 나의 하영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 나의 하영아가 내 입에서 나오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한테 하는
소리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 그 소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거는 세상이 여러분들의 백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세상이 나의 백이면 얼마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수호천사를 한번 느끼는 순간이 나의 하영아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처음 얘기했을 때 약간 눈물이 났어. 아, 정말 그냥 지금은 뭐 이렇게 방송에서 한 이야기지만 진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하영아, 이번 생은 너 덕분에 너무 행복해 라는 말을 해보면 그 말이 주는 울림이 진짜 있어.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영아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는이라는 단어예요. 아이는이라는 단어를 세안하기 전에 한 10번 정도 말하고 딱 거울을 봐. 그러면 나도 모르는 미소가 딱 만들어져 있어. 나의 숨겨진 미소를 아이는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아이는이 주는 긍정의 감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루를 긍정의 감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은은한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를 되게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부자리 개고, 나의 하영아, 그리고 아이는. 발음이 근데 좀 특이하네요. 아이는. 나의 아이는. 나의 하영아, 그리고 아이는. 아이는 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 아이는 10번 하고 거울 한번 봐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뭐 김치 취재하지 말고 아이는 해보세요. 자, 세상의 링에는 체급이 있다. 당신의 체급은 무엇인가? 이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체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격투기는 체급 그렇죠. 달라지면 절대 못하죠. 그렇죠. 경량급, 중량급, 헤비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체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비급과 뭐 경량급 싸움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우고, 맞아. 중소기업에 반기를 드는 뭐 개인 회사도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같은 학교를, 이런 것들이 체급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이사이에 체급이 있어요. 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체가 뭘 걸러주는 거잖아요. 네. 뭐 공사판의 체는 모래를 거르고, 우리 주방의 체는 뭐 계란 껍질을 거르듯이 우리 인생의 체는 나의 미래를 거르거든요. 그 체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에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을 거르는 체가 나의 시선인데 그 시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의 체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높다는 것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남이 안 본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이 안 본 것을 먼저 본 능력이 창의력이고, 남들이 못 본 이면을 보는 게 통찰력이거든요. 그게 우리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력이 좋아지면서 창의력과 통찰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상식과 상상의 가치가 다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상식은 여러분, 네. 대중의 생각을 상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대중의 생각은 대중이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권위자가 만든 생각이 대중에게 넘어가서 대중이 이 권위자의 말을 권위에 눌려서 그 사람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게 상식이에요. 네. 그래서 상식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지만 상상은 나의 생각을 상상이라 그래. 상상은 미래를 인식하는 힘인데, 내 미래를 인식하는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식이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미래를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존재라는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상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노력이 결과가 되지 않는 이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노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쓰는 거고 열심히 사는 거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원치 않는 현실을 땅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력은 절대로 결과가 될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좋은 결과에 대한 당연함을 허락하라. 그 말은 뭐냐면, 좋은 결과에 대한 당연함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길 가던 한 유치원생하고 100m 달리길래 누가 이겨? 제가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왜 이겨?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당연함 때문이야. 아, 그렇죠. 당연히 이길 거에 대한 당연함이 있어. 네. 그럼 이길 수밖에 없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성공한 미래에 대한 당연함이 있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 당연함이 미래의 성공을 만드는 거야. 그게 마치 이런 거야. 내가 수영을 하는데 내가 고급반이 되었어. 고급반이 되어서 초급반인 학생과 수영 대결을 해. 누가 이겨? 고급반 이기죠. 내가 당연히 얘기잖아요. 그 당연함이 있으면 그 현실이 펼쳐져. 제가 수능 칠 때 수학을 되게 잘해가지고 수리 영역을 50분 만에 다 풀고 잤어. 잤는데 왜 잤느냐? 이거 만점 맞을 거에 대한 당연함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당연함이 있으면 그게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당연함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 미래가 성공할 거라는 그 당연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는 거야. 이 당연함과 뭔가 자만을 착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안 되죠. 생각이 들어요. 자만은 뭐냐면, 자만은 망상이야, 망상. 항상. 망상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미래에 부자가 될 거라는 망상을 가지는 거야. 그게 쓸데없는 자기 화근하고 심상화하고 맨날 글 쓰는 거야. 난 부자다. 난 부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난 부자가 될 거야, 백억 부자가 될 거야, 뭐 몇 페이지 쓰라고 하신 분도 있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상상으로 이렇게 나 어떤 집에서 살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게 망상이야, 망상. 망상.
망상과 상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망상은 뭐냐면 미래에 내가 그렇게 살 거라는 게 집착이야. 집착은 뭐냐면 나의 결핍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망상을 하면서 집착을 하는 건데, 상상은 뭐냐면 그 미래와 지금의 현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난한데 지금의 과정이 미래의 결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아는 그 알미 상상이에요. 약간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공 스토리, 제가 만약에 47살에 성공한 의사의 삶을 살고 있어. 이 성공한 스토리를 위해서 반드시 힘들었던 20대의 과정이 필요함을 아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함을 알면 그 힘든 과정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미래의 결과와 이어져 있음을 알고 미래를 인식하는 거. 그게 그 인식의 힘이 상상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그 알을 즐기는 게 상상이지, 미래의 어떤 모습에 집착하는 것. 그 집착은 지금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는 것. 그거는 마음을 더 결핍으로 채우는 거고, 그 결핍으로 채우는 과정에서 더 안 좋은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책의 제목이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맞아요. 20살에 이미 어차피 잘 될 거라는 그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 알을 가진 20살의 하영이를 가장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 20살 얘기해 주셔서 저도 뭐 20대 겪어봤지만 20대를 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실수와 실현들이 괜히 가득하잖아요. 후회 아쉬움으로 가득할 수 있는 20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하시고 싶은 말인데. 자, 우리 여러분, 청춘이란 말이 푸를 청해 봄춘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프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청춘은 푸르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다? 우리가 늘 세상을 가능성의 세상으로, 블루 오션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청춘의 힘이에요. 그 블루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늘 좌절하지 마시고 세상을 블루 오션, 가능성으로 물들어 있는 바다로 볼 수 있는 힘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청춘의 본질이에요. 푸르게 바라보는 힘. 바라보면 얘기해 주셔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용하라.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는 부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는 90%가 부정적인 것, 한 9%는 무의미한 망상, 1%는 이 둘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부정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50가지가 나와. 내 운동해야지 생각하면 운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50가지가 탁 나오면서 운동 안 하잖아요. 거꾸로 하면 돼. 내 운동 안 해야지 하면 운동해야 될 이유가 딱 나도 모르게 50가지가 나와. 그러면 그걸 하게 돼 있어. 저도 뭘 해야지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 의외로 그걸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거를 활용해 보라고 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의 부정성을 역으로 이용해라.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도 두 가지 레버리지를 하셨죠. 첫 번째, 병원을 차릴 때 10억이란 빚. 그 다음에 아마 부동산 하실 때도 레버리지를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레버리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죠? 여러분, 레버리지란 말 요즘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이 쓰죠. 근데 레버리지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고 쓰시는지 모르겠어.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활용하는 힘을 말해. 우리가 지렛대를 레버라 그래. 레버 플러스 AG가 레버리지인데 그거는 지렛대를 활용한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레버는 가지고 있어. 레버는 레버리지의 재료가 되는 건데, 우리 20, 30대 레버는 뭐죠? 시간이야. 시간. 30, 40대는 시드머니. 40, 50대는 인생의 경험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거를 이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지대가 있어야 돼. 레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지지대가 있어야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의 알미라는 거야. 여러분의 지혜라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지혜와 알미 있어야 돼. 그거 없이 성공한다?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약간 뭐 도박을 해서 뭐 카지노로 돈 번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레버를 길게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산을 늘리고 여러분 경험을 쌓는 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알미라는 거, 여러분의 지혜를 쌓아서 이 지지대를 최대한 레버의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거. 그래야지만이 지구를 들어 올릴 만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라는 게 힘이라는 건데, 그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그거를 지혜와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그 전환한 과정이 여러분들의 독서의 힘이에요. 남의 돈을 가져와서 뭔가 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내 삶에 대한 확신이 극적인 변화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지기도 사실 힘든 세상이고요. 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만든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확신이라는 게, 확실한 믿음을 확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신이 생겨.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사이비 교주들이 믿습니까?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도 못 믿기 때문이야. 신자들 믿습니다 하지만은 못 믿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믿으려고 하면,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확신을 못 갖게 돼. 대신에 그것을 알게 되면 이미 믿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돼요. 그 알미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당연함이 생길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잖아요. 내가 남자임을 증명하지 않잖아. 왜냐? 당연히 내가 남자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남자라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자라고 알고 있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한 8년 정도 바뀌게 되면 내 마음이 풍요로 채색되어 있으면 이미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수영을 8년을 했어. 그러면 초급보다 당연히 잘 될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미래에 대한 당연함이에요. 그 당연함을 쌓기 위해서 제가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을 통해 가지고 삶의 기본기를 10년 쌓아냈잖아요. 그 10년 쌓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잘 될 것 같은 그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 알미 삶의 레버리지의 지지점의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지구를 들어 올릴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알미 여러분들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의 말씀처럼 이제 지금 내 삶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 책을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좀 확신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원장님과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이하이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